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면 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덧붙였는데요. 자, 대통령의 11시 메시지 이걸 두고 한번 좀 우리 그 의원님들 네. 뭐 한마디씩 한번 예. 총평을 하시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김의원은 예. 여당이니까 맨 나중에 나중에 할까요? 해서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물론 내야지만. 차명진 의원님이 의원님 말씀하신 거. 건 이런 예. 뜻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김기식 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개혁 인사라서 저항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김기식 원장 임명 그 자체가 현재 청와대 시스템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 예. 아무리 관료 출신이라도 문제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리 무슨 개혁 인사라도 문제가 되면 또 그렇죠? 그만두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개혁 인사에 대한 저항, 개혁에 대한 저항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네.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진수 예, 의원님.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저 대통령 이 말씀 들으면서 퍼뜩 든 생각이 지지도가 지금 너무 높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러니까 국민 지지 조금 잃어도 김기식은 지키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정권이 입만 열면 촛불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전 정부와 뭐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대통령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추상같이 엄격해야 되겠다. 아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판이나 이런 결과 보고 아마 하셨던 말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스스로에게 추상같이 엄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예. 말씀을 최근에 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을 고스란히 대통령께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뭐 읽어보니까 박원석 어쨌든 의원님. 지금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나 또 언론의 공세가 금융개혁을 흔드는 이런 거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뭐 모피아라든지 뭐 그 뒤에 있는 재벌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좀 전제되어 있는 것 같고 기준으로 이제 적법하냐 하고 당시 국회의원들의 평균적 도덕성 내지는 관행에 비추어 그 이하냐 예. 그런 거라면 사임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일단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메시지를 직접 내시는 게 좋은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정쟁의 전면에 이거 세우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메시지가 지지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예. 어떻게 보면 여론을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급부는 이게 정쟁의 전면에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전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류의 문제는 때리면 맞으면서 이 악물고 버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고 정상회담 국면도 오고 저는 좀 그렇게 본인이나 김기식 원장 본인이나 혹은 여권이나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공방은 여당이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당은 뒤로 물러서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권위와 이 정부의 내지는 여권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이런 걸 다 걸어버리는 시기 되는데 저는 점점 상황을 좀 어렵게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우려가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사임해야 된다는 이유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유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도 사임해야 된다 이런 당론을 정했지만 저는 금융개혁이라는 현 시점에서 이 의제의 예. 중대성 그리고 김기식 원장이 살아온 전 인생에 비추어 봤을 때 예.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예. 한번 기회를 줘볼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방송 들으신 분들이 또 참여연대 20년 예, 같이 있었다고. 참여연대 같이 있었다고. 그 김문수 저 후보하고 차명진 의원만큼 끈끈한 사이입니다. 저를 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본다. 가는데 근데 대응은 좀 잘못하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청와대가. 제가 예. 김광진 의원 말씀하시기 전에 좀 셀프 디스 비슷한 거 예, 한마디만 하면 점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말기를 좀 닮아가신 것 같아. 예.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죠? 좀 심하게 너무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 근데 전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김광진 느끼기에는. 의원님,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망한 건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움직이고 그렇게 진행돼 왔었던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높으니까 좀 까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과 반대로 정반대로 지지율 상관없이 내 지지율이 조금 깎이더라도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던지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도 계속 뭐 어떤 자리 내주면 이것과 합의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비서실 인선조차도 그런 합의를 보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항상 큰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론이라고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다양한 세력 간의 싸움이다라고 예.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밝히고 계신 거여서 네. 사실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럽긴 해요.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하시는 게 맞을까 예. 아니면 좀 다른 측면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게 맞을까 게 좋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직접 한번 말씀을 하는 게 옳겠다 지금 판단하신 거니까 국민들도 같이 좀 논의해봤으면 제 좋겠습니다. 경험칙으로는 국민들께 다소 서운하고 야속하더라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 결과는 별로 안 좋더라. 예.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예, 여론이 예, 예. 안 좋잖아요. 지금. 자, 하여간 뭐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판정되면 사임시키도록 하겠다. 11시에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차명진 의원님의 그 가까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서울시장 이제 네. 나서게 됐습니다. 이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제가 지역이 예. 경기도이기도 하고 근데 리버티 서울 배지로 갈아타셨네요, 벌써. 아, 이거요? 예. 저기 그 어디 사무실에 갔더니 있길래 줘서 예 그래서 제가 그 이거 좀 빨간색으로 하셔야 이런 드러날 얘기 것 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서울은 자유다인데 예. 그 서울은 자유다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배지길래 제가 달았어요.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뭐.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뭐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 저기 아까 우리 저 박 의원님 그러잖아요. 우리 저 정치적 사부인데 예. 그럼 내가 모른 척 하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 모른 척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자, 이 홍준표 대표가 선거 민심은 따로 있어요. 이 여론조사 이 믿을 게 못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 지금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래. 문재인 대통령 같은데. 저희 아내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볼 땐 상당히 똑같은데. 그래요? 자유한국당에서 똑같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당이 많이 많습니까? 괜찮아요. 예, 상당히. 응? 좋습니다. 좀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깔아서 하시는 말씀 스톤이 예. 비슷한데 예. 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래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실제 그 모바일과 그다음에 집 전화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그 모바일은 대개 보면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예. 집 전화는 나이 든 분들의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죠. 예,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근데 모바일 비율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김문수 지사가 좀 많이 떨어지는 3등으로 나오고 예. 집 전화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전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희는 뭐 이렇게 거기에 연연하는 안 해요. 이번에는 상당히 그 전국이 요동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선거 전략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여기 진수 의원이 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반론 기회를 드리세요. 중간에 이제 정체성이 좀 애매한 예. 어떤 안철수 후보 예. 특히 저희가 볼 때는 박원순 후보랑 상당히 가까워 보이는 예. 그분의 존재의 의미가 점점 선거가 지속될수록 좀 옅어지면서 박원순 대 김문수의 한판 대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양자 대결로 간다.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홍준표 대표가 6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공언을 냈습니다. 당연히 이 PK, TK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수도권을 혹은 뭐 충청권을 공략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볼 만한 곳으로 꼽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것도 반론 또 나오겠지만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6+알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예, 서울도 노려볼 만하다. 예, 정치 평론가로서 예측을 해봅니다. 예, 진수입니다. 착각은 자유니까요. 너무 심하게.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진짜 그렇게 믿고 말씀하시나 내가 지금 방송용 말씀 아니신가 싶은데. 예. 아니 우리 진수 근데요. 의원님은 정치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학자가 무슨 보건복지 학자가 무슨 뭐. 왜 이러세요? 홍준표 대표가 뭐 사퇴한다 안 한다. 홍준표 대표 말은 네. 아침 저녁 다르고 어제 오늘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6+알파는 시종 일관 얘기하고 있어요. 6+알파 못 지키면 사퇴해요? 진짜? 안 할 안 하고 것처럼. 있어요. 그 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왔다 뭐 갔다 사퇴한다, 하셔서. 할복한다, 장지진다 뭐 이런 근데 이제 분들이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홍준표 대표는 말을 아무리 바꿔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비판을 안 하더라고. 홍 대표는 이 말 바꾸는 면허증을 이미 획득하신 분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김기식 원장 얘기는 이미 이제 끝난 얘기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청와대가 이거 정리 안 하고 계속 이거 논란을 그대로 안고 가면 저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걱정해 아까 주세요. 예. 여론조사 얘기가 나라를 나왔는데 걱정하는 나라를. 전 여론조사 이제 뭐 이것도 제가 착각일 수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상시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좀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20대 3, 4, 50대 초중반 요런 분들이 예.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의 주된 지지계층인데 이분들은 평상시에 하는 여론조사에는 전혀 혹은 잘 응답을 안 한대요. 안 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정치에도 또 정책에도 예민한 분들이라 반드시 투표에는 참여하는. 예. 근데 이분들이 죄송합니다. ARS 조사든 예.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갤럽 조사든 잘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 평상시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지지율에는 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평가절하돼서 나타난다라는 게 제가 몇몇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고요. 그래서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한 지 한 일주일 남짓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선거 분위기가 예. 달아오르지 않은데 이게 선거 분위기가 이제 김문수 지사도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달아오르기 시작을 하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정해져서 후보가 완전히 이제 구도가 확정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문재인 정부에는 좀 실망을 하지만 또 한국당에는 거의 절망 수준에 있는 이 서울에 있는 많은 이 시민들이 분명히 지지 표시를 할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박원석 의원님. 이번에 지방선거 전체도 그렇지만 예.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각 당이 이제 공천하고 이렇게 물론 정의당도 후보를 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안 됐어요 후보? 예. 미안합니다. 지금 경선 중입니다. 후보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 보니까는 이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후보를 내는 게 아니고 예. 각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달성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일종의 이제 이념 선거를 만들어서 보수층 그리고 노년층 여기를 결집시켜서 최소한 안철수 후보에게 2등은 내주지 않겠다. 예. 이런 어떤 목적 의식이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차기 당권이든 대권이든 어쨌든 이 발판 그 보수의 말하자면은 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를 무너뜨리고 2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예. 목표를 갖고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박원순 시장이 지금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박원순과 박원순이 싸우는 선거가 될 것 같다 서울시장 선거는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예. 여론조사라는 거는 사실 뭐 아전인수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예. 문제는 또 그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도 서로 간에 이게 상황이 바뀌면 늘 그런 불만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또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그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었어요. 예.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선을 보면은 전국이 한개 선거구 아닙니까? 이 여론조사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뭐 맞아요. 예. 수백 개, 수천 개로 바뀌는 총선 지방선거에서의 여론조사 적중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맞습니다. 것도 그리고 사실입니다. 여론조사의 예. 피로도도 이런 시기에는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공감률 굉장히 객관적으로 점점 떨어지죠.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조사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6+ 뭐 알파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뭐 6+ 알파 쉽지 않은 목표예요. 지금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TK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부울경도 흔들리고 지금 이제 자치단체장을 갖고 있는 쉽지 않을 텐데 그걸 달성 못하면 뭐 이분이 물러나겠냐 안 물러나겠냐 뭐 그때 가서 봐야 알 텐데요. 근데 그거 달성 못했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그 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그 뒤로 역동성이 없는 정당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 못하면 본인이 버텨도 물러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박원석 의원은 그냥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정의당 소속인지 네. 뭐 어떨 때는 민주당 소속인지 아니면 어떨 때 정치평론가인지 자기 얘기를 해야지 남의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자기 제가 볼 얘기하세요. 때는 자, 일단 남 자기 얘기 얘기 제가 평가하지 좀 하겠습니다. 말고. 자기 얘기. 예.